1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을 경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도 정상 발생이 맞나요? 아니면 단축 후 1일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 맞나요? 요거를 질의하신 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앞에 보통 연차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1년 근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한 연단위 발생 연차유급 휴가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마다 하루씩 발생하는 월 단위 발생 연차 유급 휴가에서도 만약에 요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월차 같은 경우가 뭐 그 사람의 소정 근로 시간만큼만 발생을 하냐, 아니면 8시간 그 단축하기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을 하냐, 요거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요거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차 유급 휴가 계산을 할 때? 출근한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8시간 원래 근무자였다가 6시간으로 단축을 해도 연차 계산을 할 때는 8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 동안에 내가 단축을 해서 6시간 근로자가 되어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은 하는데 그 1일의 기준이 6시간짜리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6시간으로 줄었을 때 그 다음 월에 개근으로 보고서 발생하는 연차의 그 기준 1일이 8시간이냐 6시간이라고 했을 때 8시간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네. 임용 전 기관에서 육아휴직 2년을 썼습니다. 2025년 3월 신규 채용되었을 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사용이 가능한지요? 요 질문은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내가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마다 그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길게 쓰기 위해서 자녀 나이가 좀 어릴 때 계속 이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보장을 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녀고품법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근로자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임용 전 우리 교육근무직원으로 일하기 그 이전 뭐 사기업이든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든 관계없어요. 임용 전에 다른 기관에서 법정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의 그 자녀에 대해서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냥 요건에 해당하는 그 1년만 사용 가능하지, 이전에 법정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그 전 회사에서 거기에서도 법정휴직도 있고 약정휴직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1년 밀려서 쓰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 이직을 했어요? 법정휴직은 당연히 못 쓰는 거고 약정휴직 2년은 쓰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법정휴직을 제외한 약정육아휴직은 사실 저쪽에서 보장을 하는 휴직제도였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미 보장을 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약정휴직에서 차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3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사실 약정육아휴직을 그쪽 기관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뭐 경력증명서에서도 사실 원하는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휴직을 얼마를 했고, 요거를 법정육아휴직 외에 약정육아휴직까지 휴직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쪽 전 회사에서 법정휴직을 사용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명확하게 그거를 우리가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요청을 해요. 그 근로자한테 그 고용보험 들어가셔가지고 그 육아휴직 급여 그 사용 받은 내역서를 가지고 오셔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그 가끔 보면은 그런 맹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제도의 구멍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방식은 현재까지는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중 자녀 나이 요건이 요건을 도과할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단축제도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보나요? 아까 이제 살짝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가장 핫한 질문이기는 하거든요.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 요건이 확 뛰면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개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개시할 시점 당시에만 요거를 충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분할 사용을 할 때마다 그 개시하는 시점을 다시 보거든요. 다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분할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분할 사용 시점에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요거는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신청한 기간이 나는 예전에 법정 육아휴직을 못 썼어 라고 하면서 3년이 가능해 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중3 때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근로 시간을 단축한 경우 학습 휴가 사용 시 복무 상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배웠던 오늘 두 가지이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지는 않았으나 많이 쓰시는 게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세 가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복무를 상신을 할 때 내 단축 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습 휴가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올리시면 되세요. 왜냐면 요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우리가 인사발령을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이건 단순하게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내셔야 되거든요. 인사발령 기한을 하신 다음에 그 복무, 그러니까 인사관리 하시는 분이 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근무일 중에서 이 시종시간을 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으로 이걸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게 상신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뭐 8시간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뭐 4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학습휴가를 사용을 했어요. 하루에. 그러면 이 학습휴가는 4시간 사용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1일이 차감되는 걸까?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뭘까요? 1일이 차감되는 거예요. 예. 단축 후의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나의 휴가 일수가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원래 8시간 근로자였을 때는 학습휴가 1일이 8시간이었으니까 내가 지금은 반토막 났으니까 학습휴가 2일로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병가라든지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축 후 근로시간이 내 하루에 휴가 사용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만 그렇지 않다. 예, 연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차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학 중에도 2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질의를 2개를 연차를 해주셔야 돼요.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제부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 중에서 연간근무일수 제도 도입한 조리실무사, 조리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특수교육실무사, 그 다음에 실습실무사 요 4개 직종에 대해서는 방중에도 이제 복무제도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복무제도 중에서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직종이 가능하냐라는 거는 일단 X예요. 예, X지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 중 연간 근무일수 도입한 직종만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연간 근무일수 제도 도입한 직종이 아닌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 뭐가 있어요? 이걸 또 물어보시는데 뭐가 있을까요? 긴장 타라고 뭐가 그렇죠. 방학 중 비근무자 그 직종 중에서 상시 전환 대상자였으나 전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근데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육 실무사 직종 중에서 이제 각 굳이 얘기하면 교무, 과학, 전산, 통합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하고 교무행정 지원사 이분들이 이번에 상시근무 전환 대상 직종이었는데 동의하신 분들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니까 방학 중에는 당연히 근로 의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30일, 연간 30일에 뭐 그걸 근무일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방학은 휴무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요 직종 중에서 연간 근무일수 도입 직종은 우리가 합의를 했죠. 예, 방학 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 다만 2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세모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 방학 중에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학 중에 뭐 이틀, 한 주에 이틀, 한 주에 3일 이 정도만 나오시거든요. 근데 아까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이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 후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최소 근무일이 3일은 돼야지 하루에 2시간씩 단축이 가능한 거죠. 3일이 안 되면 단축제도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 방학 중 비근무자 있잖아요. 상시 미전환 자들 중에서도 방학 중 근로일을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난 방학 중에 그 이틀을 나오는데 단축 근무도 쓰고 싶어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그래 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방학 때 쓸 수 있게 된 거지, 요 직종들에 한해서 새로 방학 때 쓸 수 있게 된 거지, 가장 기본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전환자가 방학 중에 아무것도 복무제도 쓸 수 없는 제도, 그게 가장 기본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질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직종은 방학 중 비근무자 중에서 연간근무에서 도입 직종. 근데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도입을 했을 때 급여, 이 사람이 방학 중에 단축을 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요걸 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그냥 질의가 따다다다다 있길래 따다다다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방학 중에 근무 시간만큼 방학 중 시급으로 지급하나요? 방중 시급. 요즘 많이들 쓰시긴 하는데 맞아요. 실제 단축 후에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8시간 근무자가 6시간으로 단축을 했다라고 해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쪽에 가셔가지고 그 단축된 시간만큼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거는 단축 후에 실근로 시간에 따른 시급 단가만 지급을 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방학 중 근무 시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데 기본급 플러스 직무 관련 수당 플러스 급식비를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누게 되면 시급 단가가 나와요. 그 시급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방학 중 주휴수당은 8시간 지급을 하나요? 요걸 또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근데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 게 단축 후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방학 중에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요? 15시간 이상이면 일요일에 대해서 하루치 8시간 그냥 전액 비례하거나 그러지를 않죠. 8시간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방학 중 비근무자 중에서 방학 중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또 방학 중 공휴일에 8시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 공휴일에 대한 처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요걸 물어보시는데 답은 이거예요. 단축 후 기준으로 1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 지급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8시간, 8시간에서 6시간을 줄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6시간만큼을, 광고서 공휴일만큼을 지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예요. 방학식이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은 8시간 발생하나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단축 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8시간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단축 후 근무 시간이 주 12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이 질문도 결국에는 방학 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죠? 단축 후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축 근무 시간 12시간 요거를 물어볼 여지가 없으신데 아마 물어보신 이유는 방학 중 비근무자 직종 중에서 방학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12시간 밑으로 이제 별로 일자가 안 나와서 떨어지시는 경우 주요 발생하나요? 요걸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방학 중에 쓸 수 있는 것과 방학 중에는 쓸 수 있지만 그 요건은 기본적으로 계속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 후에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축 후에 12시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 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사용시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이제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단축 그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사람이 학습휴가 사용 시에 이제 복무 어떻게 올리냐 그 질문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휴가든 뭐 병가든 경조사 휴가든 이런 휴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 그 사람의 휴가 1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차는 좀 달라요라는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래서 연차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연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전년도에 근무한 내역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이전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단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단축을 했다고 하면 그 단축된 시간도 다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이전 근무한 것에 대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8시간 근무자였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하는 연차의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며칠이 발생을 한 거예요? 8시간짜리가 1일 연차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람이 연차를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축을 8시간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을 했다. 이 사람이 하루 휴가를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휴가 1일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6시간이 차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이스에다 한번 해봤어요. 실제 단축을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단축 승인 받은 다음에 나이스 복무 올리는 것까지 해봤는데 단축을 승인을 받고 그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몇 시간, 화요일에 몇 시간, 수요일에 몇 시간 요거를 다 수정을 해주면 휴가 상신을 할 때 하루가 있을 때 시종 시간 맞춰서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차라고 하는 거는 미사용 시간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소중한데 이거 올라갈 때 그 하루의 기준이 단축 후의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이게 차감되는 게 6시간이 차감돼야 되잖아요. 1일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6시간이 차감이 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손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복무 상신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되는데 실제 사용할 시간을 계산을 할 때는 6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6시간만큼만 그 사용한 것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한 사람의 연차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올해 몇 시간을 부여받았느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 사용한 이 시간만큼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일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15일을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해서 120시간 총 부여를 받았네. 그러면 하루에 연차를 하루 쓴다라고 통째로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 단축한 근로시간이 만큼만 이제 차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복무 사용할 때는 그냥 그렇게 올리셨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사용수당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을 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차감돼서 미사용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추가 질문. 연차 그거를 나이스 상신할 때 하루를 올리고 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해도 돼요? 되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나이스 올리시는 것에 따라서. 근데 1회를 올리는데 그러면 시정시간 잘 맞춰서 그냥 하루 이렇게 되더라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 40분부터 2시 40분인 경우에는 교육 연수를 받을 때 복무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좀 많이들 질의를 하시는 게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나의 퇴근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참여를 해서 나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연수를 이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법정 필수 의무 교육이냐 이 연수가 아니면 그냥 임의 교육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법정 필수 의무 교육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다 승인을 받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교육 자체가 그 선택 임의 교육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선택 임의 교육은 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듣고 싶으시면 이제 들으셔도 되는 거고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직종별 직무연수, 계획안에 따른 교육청 주관 직무연수, 퇴직차 재취업 교육 이런 교육에 한해서만 근무시간 외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받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수가 가능하고 그 이수한 시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 뭐가 나가요? 교육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 선택임의 교육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거는 자유인데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가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육아에 전념하셔라, 육아에 필요한 시간만큼 단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 연수 필수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런 거를 명해가지고 이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제도 보장 취지라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거를 승인을 받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요거만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필수 교육이라고 하면 나의 근무 시간 외에까지 그 교육을 받게 되면 초과 근무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초과 근무 승인을 받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과 근무를 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본인이 그냥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지급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초과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 초과 근무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한 사람들의 초과 근무를 아예 절대적으로 금지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아니기는 하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요건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성동광지 교육지원청의 학습 공동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늘 배우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육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